양해 주식할게 구현 CFA입니다. 오늘 이 기업 점수는 제가 64.7점을 줬는데 왜 그렇게 줬는지 한번 이유를 파헤치러 가봅시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너무 넓습니다. 이 회사의 중심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는 컴퓨터나 서버가 데이터를 잠시 보관하거나 오래 저장할 때 쓰는 반도체입니다. 회사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주력으로 생산한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램은 컴퓨터가 일을 할 때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빠른 작업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낸드는 사진, 문서, 영상처럼 전원이 꺼져도 남아야 하는 저장 공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SK 하이닉스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D램 중에서도 HBM입니다. HBM은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많은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게 해주는 초고속 메모리 통로입니다. 2024년부터 2026 1분기까지 SK 하이닉스는 AI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서 HBM, 서버, D램, 고성능 고용량 SSD 수요가 강해졌고 이 제품들의 가격과 판매 비중이 좋아지면서 매출과 이익률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계절적 비수기였는데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제한된 공급 환경이 맞물리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회사는 사상 최초 분기 매출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서버가 요구하는 고부가 D램과 HBM을 팔아 높은 이익률을 만들고 그 이익을 다시 설비 투자와 차세대 생산 능력으로 바꾸는 회사입니다. 이 말 안에 재무제표 분석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회사는 먼저 장비와 공장을 준비합니다. 그 장비는 재무상태표에서 유형 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입니다. 그 장비로 D램, HBM, 낸드, SSD를 만듭니다. 제품이 팔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깁니다. 아직 돈을 못 받으면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으로 남습니다. 팔기 전 제품은 재고 자산으로 남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오면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 돈에서 다시 장비 투자를 빼고도 남으면 FCF, 즉 자유현금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을 한 줄로 쓰면 이렇습니다. 장비 공장 투자, D램, HBM, SSD 생산,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매출 채권 회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증가, 캐펙스 차감, FCF 증가, 다시 차세대 장비 공장 투자, 다음 성장 검증. 따라서 SK 하이닉스 분석은 매출이 좋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좋은 매출이 이익으로 남는지, 이익이 현금으로 바뀌는지, 현금이 다시 설비 투자를 감당하는지, 그리고 설비 투자가 다음 이익으로 돌아오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D램 매출 비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후 회사의 이익 개선은 단순히 메모리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HBM과 서버 D램을 포함한 D램 쪽 미스가 좋아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매출이 늘어도 이익률 낮은 제품 위주라면 좋은 성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D램, 특히 HBM처럼 비싼 제품 비중이 올라가면 같은 매출이라도 이익이 훨씬 많이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5년 1분기부터 D램 매출 비중이 70% 후반대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SK 하이닉스의 손익 구조는 D램 중심, HBM 중심, AI 서버 중심으로 재해석됩니다. 그런데 26년 1분기를 보면 D램 비중은 77.3%로 2025년 1분기보다 오히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D램 비중만 높아져 좋아진 것이 아니라 D램 안에서도 가격과 믹스가 훨씬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램 매출 비중은 출발점입니다. 이 비중이 올라간 뒤 다음 질문은 그 비중 상승이 영업이익률로 연결됐는가입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본업에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SK 하이닉스처럼 공장과 장비가 큰 회사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깔아놓은 장비와 인력, 감가상각 같은 고정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매우 강합니다. 2024년 3분기 33.1%였던 영업이익률이 2025년 연간 48.6%까지 올라갔고 2026년 1분기에는 71.5%까지 급등했습니다. 2026년 1분기 회사는 매출 52.6조 원, 영업이익 37.6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13%포인트 개선된 72% 수준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익은 회계상 숫자이고요.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그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왔는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OCF 나누기 매출, 그리고 FCF 나누기 매출입니다. 여기서 FCF는 단순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유형전환 취득으로 봤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아도 돈이 안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매출을 인식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으면 매출 채권으로 쌓입니다. 재고를 많이 쌓으면 돈이 창고에 묶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다음에는 OCF 나누기 매출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처럼 장비 투자가 큰 회사는
OCF에서 CapEx를 빼고도 돈이 남는지를 봐야 하므로 FCF 나누기 매출이 중요합니다. 2025년 1분기는 영업이익률은 좋아졌지만 FCF 매출이 15.5%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CapEx 나누기 OCF가 69.6%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즉 돈은 잘 벌기 시작했지만 장비 투자도 크게 나갔던 시기였습니다. 2025년 3분기부터 FCF 나누기 매출이 26.2%로 좋아지고 2025년 연간에도 26.6%를 유지합니다. 2026년 1분기는 더 강합니다. OCF 나누기 매출은 50.1%로 여전히 높고 CapEx 나누기 OCF는 29.1%로 크게 나아졌으며 FCF 나누기 매출은 35.5%까지 올라갔습니다. D램 비중이 높아졌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확인해보니 OCF와 FCF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것입니다. 좋아진 매출과 이익이 매출 채권이나 재고에 과도하게 묶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음은 운전 자본입니다. 네 번째, 매출 채권 나누기 연율 매출입니다. 매출 채권 나누기 연율 매출은 아직 못 받은 외상값 나누기 연율화 매출이고요. 매출 채권은 쉽게 말하면 외상값입니다. 물건은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금액입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 때 매출 채권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더 빨리 들면 위험합니다. 돈이 들어온 속도보다 장부상 매출 인식이 앞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분기 매출 채권은 절대 금액으로 보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분모를 연율화 매출로 바꾸면 16.1%입니다. 2024년 연간 19.7%, 2025년 연간 18.7%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커졌으니 위험하다가 아니라 매출이 더 크게 커졌기 때문에 비율로는 아직 통제되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 규모가 포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매출 채권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매출 대비로 얼마나 무겁냐입니다. 현재까지는 긍정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재고입니다. 매출 채권이 외상값이라면 재고는 팔리지 않는 물건입니다. 다섯 번째, 재고 나누기 연율 매출 원가, 재고 평가 충당률, 제품 나누기 재고입니다. 재고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는 생산 공정이 길고 미리 재료와 제공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떨어지면 재고 가치가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선 재고 평가 충당률이 중요합니다. 재고 평가 충당률은 이 재고를 장부가대로 팔기 어렵다고 보고 얼마나 깎아 놓았는가를 보여줍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재고 나누기 연율 매출 원가가 48.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실적은 좋아졌지만 재고 부담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분기부터 37.7%, 2025년 3분기 35%, 2026년 1분기 36.6%로 안정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고평가 충당률입니다. 2025년 3분기에는 8.6%까지 높아졌지만 2025년 연간 3.3%, 2026년 1분기 2.5%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재고가 악성 재고로 쌓인 것이 아니라 가격 환경이 좋아지면서 재고의 평가 위험이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품 나누기 재고 비중은 2026년 1분기에 19.2%로 올라왔습니다. 안제품 비중이 올라온 것은 다음 분기 출하가 빠지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재고 평가 충당률이 2.5% 낮기 때문에 현재는 부정이 아니라 조건부, 긍정입니다. 재고는 늘었지만 가격 하락으로 깎아야 하는 재고는 줄어든 흐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SK하이닉스는 매출, 이익, 현금, 재고 품질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 좋은 돈을 회사가 어디에 다시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계정이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구매 약정입니다. 유형자산이란 무엇인가? 유형자산은 공장, 건물, 기계장치 같은 눈에 보이는 생산 설비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는 설비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이 회사의 돈 버는 몸통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정이나 장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생산 능력 대기표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감가상각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완성되면 기계장치로 넘어가고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많다는 것은 미래 성장을 준비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미래 보존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형자산 구매 약정이란 또 무엇인가? 구매 약정은 아직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았지만 회사가 앞으로 장비나 설비를 사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장부에 올라온 부채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 장부에 잡히지 않은 약정은 주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SK하이닉스의 기표되지 않은 유형자산 구매 약정은 30.92조 원입니다. 2025년 말 6.67조 원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 계정들을 비율로 보겠습니다. 2025년 연간까지는 좋았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나누기 유형자산 비율은 28.1%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미래 생산 능력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매 약정 나누기 연율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2.5%, 구매 약정 나누기 유형자산은 8.6%로 낮았습니다. 이 말은 이미 진행 중인 투자는 크지만 새로 약속해놓은 미래 투자 부담은 줄어든 흐름이었다는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0년 1분기에는 그림이 바뀝니다. 건설 중인 자산 나누기 유형 자산은 24.8% 나아졌습니다. 이것은 일부 건설 중인 자산이 완성되어 기계장치 등 본 계정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매약정 나누기 PP가 37.7%까지 급등합니다. 즉 회사가 다음 장기 투자 약속을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SK 하이닉스 재무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돈을 보고 회사가 다음 공장과 장비를 크게 예약해 놓았습니다. 지금 수요가 계속 좋으면 이것은 큰 상장 투자이고요. 하지만 매물의 가격이 꺾이면 이 약정은 미래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핵심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질문은 회복했는가였는데 2026년 1분기 이후의 질문은 투자 회수율이 유지되는가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2-1 단맥, 디램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지도는 회사의 제품 믹스가 실제 이익률을 이어졌는지 보는 지도입니다. 오른쪽 위가 좋고요. 이 지도에서 즉 2020년 1분기는 가장 위에 있습니다. 디램 비중은 2025년과 비슷한 77%인데 영업이익률이 71.5%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최근 분기는 단순히 디램을 많이 팔아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디램 안의 가격과 믹스가 크게 좋아진 구간입니다. 판정은 긍정입니다. 2-2 재고 평가 충당률과 FCF 마진입니다. 이 지도는 재고 위험이 낮아지면서 현금이 잘 남는지 봅니다. 왼쪽 위가 좋습니다. 2020년 3분기 2는 FCF 마진은 좋아졌지만 재고 평가 충당률이 8.6%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고 위험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2020년 연간 F부터 재고 평가 충당률이 3.3%로 나아지고 2020년 1분기 G에서는 2.5%까지 나아지면서 FCF 마진은 35.5%까지 올라갑니다. 즉 최근 분기는 재고도 깨끗해지고 현금도 잘 남는 위치입니다. 판정은 긍정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취득 비중과 캐펙스 나누기 OCF입니다. 이 지도는 투자의 질을 봅니다. 오른쪽 아래가 가장 좋고요. 미래 생산 능력 투자는 많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 부담은 낮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분기 C는 건설 중인 자산 취득 비중도 높고 캐펙스 나누기 OCF도 높았습니다. 미래 투자를 많이 하는데 현금 부담도 컸던 위치입니다. 2020년 1분기 G는 다릅니다. 건설 중인 자산 취득 비중 82%로 여전히 높지만 캐펙스 나누기 OCF는 29.1%가 나아졌습니다. 즉 최근 분기는 미래 생산 능력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그 부담을 훨씬 잘 감당하는 위치입니다. 판정은 긍정입니다. 네 번째, 구매 약정 나누기 PPE와 현금성 운용 자산 나누기 차입금입니다. 이 지도는 방어력과 미래 투자 부담을 같이 봅니다. 위로 갈수록 현금 방어력은 좋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매 약정 부담은 큽니다. 2020년 1분기 G는 위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현금성 운용 자산 나누기 차입금이 281.2%까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재무 방어력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른쪽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구매 약정 나누기 유형 자산이 87.7%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도 하나만 보면 판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가 돈이 부족해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미래 투자 약정이 너무 빠르게 커진 위치입니다. 판정은 부정이고요. 회사 전체가 부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계정 흐름에서는 부정 신호입니다. 이건 매출 채권과 재고 부담입니다. 이 지도는 왼쪽 아래가 좋습니다. 매출 채권이 매출 대비 낮고 재고가 매출 원가 대비 낮기 때문입니다. 2025년 1분기 C는 재고 나누기 연율 매출 원가입니다. 48.3% 튀었고요. 이는 실적 개선 초입에서 재고가 아직 비용 전환 속도보다 무겁게 남아있던 구간입니다. 하지만 2025년 2분기부터 재고 부담이 나아졌고 2025년 3분기는 35%까지 내려왔습니다. 2026년 1분기 G는 매출 채권 나누기 연율 매출 16.1%, 재고 나누기 연율 매출 원가 36.6%였습니다. 매출 채권은 2025년 연간보다 낮고 재고 부담도 2025년 1분기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매출 규모가 급증했음에도 채권과 재고가 매출 원가 대비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는 아닙니다. 판정은 긍정입니다. 최근 분기에서 운전자분이 절대 구매로 커진 것은 맞지만 비율로 보면 부담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SK 하이닉스 핵심 비율 추이거든요. FCF 마진은 최근 분기 갈수록 개선되며 26년 1분기에 가장 높아졌고요. 캐펙스 나누기 OCF는 25년 1분기 부근에서 높았지만 이후 낮아지면서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나누기 유형 자산 비율은 완만하게 높아지다가 최근 분기에는 소폭 둔화됐고요. 구매 약정 나누기 연율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중간 구간에서 나아졌다가 26년 1분기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밸류에이션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수치들은 모두 퍼센티지입니다. 예를 들어 FCF 나누기 매출 35.5%처럼 이미 분자 분모로 붙인 표준화 지표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도 절대 금액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시가총액이 2071조 원입니다. 라고 하면 크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비싼지 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분모를 붙여야 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맞는 표준화 시가총액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밸류에이션입니다. FCF 마진과 시가총액 나누기 FCF입니다. 오른쪽 아래가 좋습니다. FCF 마진은 높고 프라이스 나누기 FCF는 낮아야 싸고 좋습니다. 2020년 1분기 G는 매우 좋은 위치였습니다. FCF 마진 35.5%로 가장 높고 시가총액 나누기 FCF는 7.69배로 낮았습니다. 즉 1분기 보고서 시점에는 현금이 많이 남는데 가격은 아직 과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H는 같은 FCF 마진 35.5%를 쓰면서 시가총액 나누기 FCF가 27.7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현금 흐름은 그대로 좋은데 시장이 그 현금 흐름에 훨씬 높은 가격을 붙인 것입니다. 현재 위치 판정은 부정, 고평가입니다. 영업이익률 대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입니다. 이번에는 본업이익입니다. 오른쪽 아래가 좋고요. 영업이익률은 높고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은 낮아야 합니다. 2020년 1분기 G는 영업이익률 71.5%,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3.82배였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위치였고요. 그런데 현재 H는 영업이익률은 같은데 프라이스 나누기 영업이익은 13.77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단순히 이번 분기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높은 이익률이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가격에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위치 판정은 부정, 고평가입니다. 구매 약정 나누기 유형 자산, 그리고 시가총액 나누기 유형 자산 플러스 구매 약정입니다. 이 지도는 SK 하이닉스에서 가장 잘 맞는 밸류에이션 지도입니다. 단순 유형 자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장부에 부채로 잡히지 않는 구매 약정까지 같이 봅니다. 이 지도에서 2020년 1분기 G는 애매하지만 아직 감당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구매 약정 나누기 유형 자산이 37.7% 높아진 것은 부담이지만 시총 나누기 유형 자산 플러스 구매 약정은 5.08배였습니다. 즉 투자 약정 부담은 커졌지만 가격은 아직 극단적으로 비싸지 않았습니다. 현재 H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구매 약정 나누기 유형 자산 37.7%인데 시가총액 나누기 유형 자산 플러스 구매 약정이 18.3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시장이 앞으로 살 장비와 이미 보유한 설비까지 모두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구매 약정은 아직 회수된 이익이 아닙니다. 아직 투자 약속입니다. 이 약정이 HBM, 서버 D램 수요로 회수되면 좋지만 메모리 가격이 꺾이면 미래 감가상각 부담이 됩니다. 현재 위치 판정은 강한 부정, 고평가입니다. D램 매출 비중, 그리고 시가총액 나누기 D램 매출입니다. 이 지도는 시장이 D램 나누기 HBM 매출이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을 주는지 봅니다. 2025년 1분기 C부터 D램 매출 비중은 78에서 80%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가총액 나누기 D램 매출은 2.47배였습니다. 즉 D램 중심으로 회사가 바뀌고 있었지만 시장 가격은 아직 낮았습니다. 2020년 1분기 G도 시가총액 나누기 D램 매출은 3.53배였습니다. 높은 D램 비중과 폭발적 실적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H는 시가총액 나누기 D램 매출이 12.73배입니다. 시장은 이제 D램 매출을 일반 사이클 매출로 보지 않고 HBM 중심의 장기 프리미엄 매출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판정은 부정, 고평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 흐름을 하나의 재무 스토리로 연결을 해봤거든요. 이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이미 다 설명한 부분이라서 그냥 이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점 64.7점이 나왔고요. 100점 만점에. 이제 그 이유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느낌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테고리 핵심 계정 재무제표 분석이 있었는데 상당히 높게 줬거든요. 이 점수는 D램 매출 비중이 2024년 60%의 중후반에서 2025년 이후 70% 후반으로 올라왔고 영업이익률은 2026년 1분기 71.5%까지 상승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매출과 FCF 나누기 매출도 강하고 매출 채권과 재고도 매출 원가 대비로는 통제되고 있었고요. 다만 1-6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구매 약정 이 부분에서 점수를 크게 깎았거든요. 2016년 1분기 구매 약정 나누기 유형자산이 37.7%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좋은 실적보다 투자 회수율 검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답맵 기반 흐름 분석에서는 30점 만점 중에 24.6점을 줬고요. 답맵상 2020년 1분기 위치는 대부분 우호적이었습니다. D램 중심 미스가 영업이익률로 연결됐고 재고 평가 충당률이 낮아지면서 FCF 마진 그리고 또 캐펙스 나누기 OCF도 개선됐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 부담도 절대 금액으로는 커졌지만 비율로 보면 과도하진 않습니다. 다만 2-4 구매 약정 나누기 PPE 유형자산 곱하기 현금성 운영자산 나누기 차입금 이 부분이 명확히 부정적입니다. 현금성 운영자산 나누기 차입금이 281.2%로 매우 강하지만 구매 약정 나누기 유형자산은 30.7%까지 올라갔던 거 아까 보셨죠? 미래 투자 약정의 부담이 너무 빠르게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은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마지막 3번 밸류에이션 파트에서는 30점 만점 중에 5.3점을 줬거든요. 매우 낮게 줬는데 2020년 1분기 보고서 시점의 지 위치는 오히려 매력적이었습니다. FCF 마진 35.5%, 영업이익률 71.5%인데 시가총액 나누기 FCF 7.69배,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3.82배였기 때문에 좋은 위치였는데 2020년 6월 20일 현재 H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2020년 1분기 연율화 분모를 쓰는데 시가총액 나누기 FCF는 27.73배,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은 13.77배, 시가총액 나누기 유형자산 플러스 구매 약정은 18.3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구매 약정 나누기 유형자산 이거 계속 말합니다. 30.7% 높아진 상태에서 시가총액 나누기 유형자산 플러스 구매 약정까지 높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총점은 64.7점으로 완전히 낮은 기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무제표 자체는 매우 강합니다. DRAM, HBM 중심으로 제품 믹스가 좋아졌고 영업이익률은 2020년 1분기 71.5%가 올라갔으며 OCF와 FCF도 강합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도 매출 원가 대비로는 통제되고 있고 재고 평가 충당률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체질, 수익성, 현금 흐름만 보면 긍정입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부정입니다. 이유는 현재 가격의 재무제표 개선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 6월 20일 기준 시가총액을 2020년 1분기 연율화 수치와 비교하면 시가총액 나누기 FCF 27.73배,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13.77배, 시가총액 나누기 DRAM 매출 12.73배까지 올라갔고요. 이 가격은 단순히 SK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다를 반영한 수준이 아니라 HBM 서버 DRAM 고마진이 장기간 유지되고 30.92조 원 규모의 유형자산 구매 약정이 높은 수익률로 회수된다는 기대까지 상당히 선반영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현재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품질은 긍정, 핵심 계정 흐름도 긍정, 그러나 현재 밸류에이션은 부정입니다. 세 항목을 합치면 좋은 회사이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부담이 더 크므로 최종 판단은 부정입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재무제표 분석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분석 기업은 또 제가 원하는 기업 하거나 아니면은 또 랜덤을 돌려서 하거나 둘 중 하나로 하겠습니다. 이상 양의 주식 할기 레인과 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